안녕하세요. 어깨너머 토크쇼 어깨 걱정 노모를 진행하게 된 여의도 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종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리, 어깨, 무릎 중에서 어깨가 가장 튼튼한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견관절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골절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넘어져서 엉치뼈가 부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넘어지면서 손목을 짚혀서 골절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깨 근처의 골절도 많이 발생하나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다가 넘어지면서 다치기도 하고 또 사고가 나서 다치기도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은 어깨 관절이 어떤 뼈들로 이루어졌는지 또 어깨 이 뼈들이 어떻게 이제 골절이 이루어지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실 어깨 명의분은요, 2018년도에 평창올림픽 또 2024년도에 강원 동계올림픽, 청소년 동계올림픽 의무위원을 하셨던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김두섭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두섭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깨 질환을 치료한 지는 2008년부터 이제 시작했고요. 얼추 뭐 한 15년 이상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어깨 부상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동계올림픽을 딱 들으니까 실제로 스키나 봅슬레이 같은 경우에 어깨 부상이 많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스키나 뭐 스노보드 생각하시면 그냥 땅에서 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릎이나 발목 부상이 많을 것 같지만 이게 스포츠가 지면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천천히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붕 뜨게 될 때가 많아요. 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스키 점프라든지 빅 에어라든지 공중에서 하는 설상 운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땅에 떨어지면서 낙상 사고라든지 그런 사고들 때문에 스포츠 손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특히나 유도나 주짓수 같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아니면 테니스라든지 이런 운동들도 어깨 부상과 관련이 있나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몸과 몸이 부딪히는 운동이잖아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메커니즘으로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술이 들어갔는데 팔이 이제 꺾인다든지 우리 일반적으로 팔이 꺾이는 그런 손상들은 거의 없는데 네. 유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테니스 같은 경우는 팔을 뻗어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팔을 뻗고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보낸 공을 그 에너지를 반대로 또 상대방한테 보내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뭐 무리한 운동을 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운동 말고도 어깨 부상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20대 또 20대에서 40대, 뭐 40대 이상, 뭐 60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대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스포츠 외상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고 또 운전을 하더라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안전 운전을 좀 하시는데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아무래도 과속 운동도 하고 또 아무래도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에 의한 그런 손상들이 특히 외상에 의한 손상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고요. 한 40대 정도 접어들면 이제 대부분이 가장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오는 그 스포츠 외상도 많이 있겠지만 산재 사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고 한 60대 좀 접어들면 아무래도 이제 골다공증에 노출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골다공증 관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마이너한 그런 트라우마에 의해서도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에 따른 그런 차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인분들이 이제 골절을 당하셨다고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한 번은 당연히 무릎이나 이쪽에 다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쇄골이 부러졌더라고요. 네, 이게 네, 네. 침대 생활을 하다가 일어나실 때 아니면 떨어지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교수님. 우리 일반인들은 쇄골보다는 이제 빗장뼈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쓰시는데 네, 여기. 여기가 우리 만져지잖아요. 네, 네. 이게 만져지다 보니까 우리 신체에서 가장 피부가 얇은 부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그냥 만질 수 있는 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피부가 바로 노출되어 있는 그쪽이 다치기 좀 쉬울 것 같고
또 쇄골이 사실은 이제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 쇄골 바로 밑에는 우리 폐가 있잖아요. 또 심장이 있고 또 외상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곳이 이제 쇄골이에요. 쇄골이 부러지지 않는다면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심장이나 폐가 다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쇄골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다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지키는 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알았네요.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쇄골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낙상성어 있을 때 팔을 쭉 뻗으면서 우리가 팔을 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만약에 땅을 뒤졌다. 그럼 거기에서 발생하는 외상에 의한 에너지 손상 에너지가 우리 팔을 타고 쇄골로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러면서 이게 가장 쉽게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환자가 이쪽 부위가 아프다. 그런데 만져봤더니 통통도 있고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피멍도 들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쇄골 골절이 다쳤을 수 있겠다. 저희가 이제 많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쇄골골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뼈인 줄 그렇죠. 몰랐어요. 근데 또 우리 어깨 주변에 있는 다른 뼈들이 또 쇄골만 또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또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 주변에 있는 다른 또 중요한 그 뼈들에 대해서 어떤 골절들이 일어나는지. 뭐가 있죠? 어깨 주변 뼈? 어깨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사실 쇄골만 보이는데 실제 이쪽 부분에 이제 상완골이라고 하는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팔뚝뼈인데요. 길게 있습니다. 이게 팔뚝뼈 상완골이 있고 그 다음에 쇄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 뒤쪽에 팔을 들면 우리가 사실 우리 몸에 어떤 뼈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팔을 들 때 가만히 만져보면 우리 척추뼈 뒤쪽에 어깨 관절 뒤쪽에 견갑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이제 느껴지나요? 그게 이제 팔을 잡아주면서 들어 올리는 기능을 하죠.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견갑골이 있고 팔을 들어올을 때 여기 만져지는 상완골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쇄골이 있습니다. 이 세 개 뼈가 가장 중요한 우리 세 가지 뼈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견갑골 부상은 어떨 때 발생할 수 있나요? 견갑골은 사실 쉽게 다치는 뼈는 아닙니다만 정형외과 일반적인 외래를 보는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고에너지 손상에 의해서 많이 다칩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사고, 10m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지는 산재사고,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로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있는 경우에 견갑골 골절이 생길 수 있고, 근데 이제 견갑골 골절은 단독으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뭅니다. 견갑골은 사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치려면 사실은 쇄골이라든지 상완골이 먼저 다치는 경우가 많고, 견갑골까지 다쳤다면 아직 그분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병원들에서는 또 못 보는 그런 다발성 골절, 또 어깨 쪽으로도 아까 말씀 주셨던 뭐 쇄골, 상완골, 견갑골 한 군데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또 부러지시는 분들 좀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교수님? 저희 중증외상센터에 내원하시는 환자분을 사례로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38세 남자분이고요. 사고 기전은 1톤 가량의 금속 기둥에 깔리면서 다치셨어요. 네. 그러면서 동반 골절은 좌측에 있는 쇄골에 개방성 골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흉부외과 쪽으로는 혈흉, 가슴, 폐에 피가 차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다발성, 그다음에 늑골 골절이 함께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쇄골이 굉장히 많이 부러져 있으면서 벌어져 있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견갑골이 관절면을 침범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은 이제 CT 스캔을 찍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관절과 관절면이 굉장히 많이 부서져 있으면서 많이 벌어져 있죠. 그리고 견갑골 체부가 굉장히 여러 구 자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갑골 골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실 수술을 많이 안 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견갑골 체부 주변에는 굉장히 혈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골 유합은 잘 일어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처럼 관절과 견관절에 관절을 침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관절 운동에 굉장히 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다행히 견갑골 관절화 골절에 대해서 정복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동반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쇄골 골절하고
하고 그다음에 늑골골절도 같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하는 장면인데요. 이 왼쪽 사진에 보시면 이제 거기 저희가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림의 좌측 상단에 보면 이제 관절경 기계가 있습니다.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절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 관절을 나중에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맞추고 나서 관절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런 관절경 기계를 수술 중간에 좀 세팅을 좀 미리 해놓고 이제 수술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된 거예요. 제가 보면 모르는데. 아까 이렇게 막 이렇게 틀어져 있던 게 네. 여기 옆에 가운데 사진 보시면 네. 일자로 이렇게 똑바로 맞아요. 진짜 너무 잘 됐다. 네. 일단 이 환자분은 이제 쇄골에 대해서 이제 수술을 해서 뼈를 잘 맞춰놓고 아까 전에 이제 관절이 벌어진 부분도 저희가 이제 뒤쪽을 열어가지고 마치고 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런 사진을 보면 이제 관절경을 보고 관절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물론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좀 재활 기간이 많이 길 것 같긴 해요. 아니 어떻게 1톤 금속에 깔렸는데 다시 저렇게 재활이 가능한지 교수님 정말 네. 멋지시네요. 역시 명이십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신경이나 혈관 손상은 혹시 이 환자분은 없으신가요? 이분은 다행히 없었는데 이게 네. 충분히 이제 사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 전에 사실은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뭐 굉장히 좀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수술 전에 뭐 근전도라든지 그런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는 일정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근전도 검사를 해서 신경 손상이 있는지를 여부를 꼭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또 다른 사례들도 좀 궁금한데요. 네. 먼저 부러져서 수술은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됐죠.